자, 거기 방정식의 작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거기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좀 체킹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석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석은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근데 이제 요 요소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나 봤더니 얘네들을 전개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미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언급하고 넘어왔던 상황이 하나 등장하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제가 합x 플러스 곱은 제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합x 플러스 곱.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시기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일단 주어진 이 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어떤 걸 좀 먼저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먼저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시너지 한번 잠깐 봐봐. 시너지 한번 봐봐. 시너지 여러분이 아마 보셨던 456번 때 한번 잠깐 봐볼래? 456번 때. 아, 446번 때네. 446번 때 한번 봐볼래? 여러분 이미 숙제를 해보셨던 446번 때 한번 잠깐 봐봐. 자, 거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 근하고 관계를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봐. 자, 갈게요. 첫 번째 문제 봐볼래? 자,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서 이거였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라? f의 4x-2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거를 이제 조금은 해석을 좀 달리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봐. 뭐로 간 거야? 함수로 간 거야.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 그럼 이제 잘 봐라. 어떤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y는 fx가 식이 있어.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배를 시켜주고 y축 방향으로 b배를 시켜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y는 f의 x라고 쓰지만 실은 이 식이 똑같아질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를 봤더니 x축으로 a배만큼 이라고 하는 말은 왜 이게 이 밑에 분모로 갈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래? fx가 있어. y는 얘가 f의 2x가 있어 라고 보시면 어떤 공간 안에 얘는 x만큼 있었는데 얘가 2x만큼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공간 안에 인원수가 더블이 된 거야. 더블이 된 거야. 이 공간 안에 인원이 더블이 된 거야. 그러면 그 한 사람당에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인원이 더블이 되면 한 사람의 공간은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전체가 2배가 되는 순간 얘가 이 x 자체적으로 2분의 1로 준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식을 번분수구조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은 밑에 2분의 1이 들어갔니? 그럼 전체적으로 이 함수는 2분의 1배만큼 축소가 된 거야 라고 볼 수 있어. 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이 그래프가 만약에 내가 알파하고 베타였다라고 하는 형태를 fx로 선택을 했다면 쌤 f의 2x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때 이 첫 번째 이 절편의 이 위치를 얼마로 가져가면 되냐면 2분의 알파 얘를 2분의 베타로 가져가면 돼. 요게 첫 번째 오늘 포인트야. 다시 한 번만. 분명히 얘가 2배가 되었거든. 2배가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 근데 실은 2배가 아니라 x 기준으로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비율로 읽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얘는 2분의 1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얘는 2분의 1 베타다.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만 더. 그러면 요 수식을 한번 좀 쓸 건데 f의 4x-2다라고 하는 이 수식은 f 가로에 4로 묶는 순간 얘는 x-2분의 1이 됩니다.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기본형이었던 누구? f의 4x가 f의 4x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다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배만큼 2분의 1배가 아니라 2분의 1만큼 뭐 해줘? 평행이동해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아마 하를 아마 수상이죠. 맨 마지막에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나온 건데 미리 소개하는 거야. x 대신에 x자리 대신에 x-2분의 1이 들어갔던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서 우린 얘가 4가로 x-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스킬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럼 해볼게. 일단 f의 4x라고 하는 놈을 잡아볼까? 그러면 첫 번째, 시연아, 네.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4알파. 자, 2x가 됐을 때 여기가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절반으로 줄어든 값이라면 저기가 4배가 된 게 아니에요. 4분의 1배만큼 준 거야. 그래서 얘가 4분의 알파, 얘가 4분의 베타가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3 나온 게 더 어떻게 여기 주어진 형태를 f의 얘가 4가로에 x-2분의 1을 줬다는 얘기는 x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같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4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 그죠? x로 2분의 1만큼 똑같이 간 거니까 여기는 4분의 베타 더하기 얘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출제자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두 근의 합이래. 이 근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얘기하거든.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 더하래. 4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1과 4분의 베타 더하기 얘가 2분의 1을 덧셈을 할 거야. 그러면 뭐가 돼?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가 1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기 위쪽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4였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로 가니? 2라는 값으로 가. 이렇게 푸는 것도 그래프적인 해석인데 한 번쯤 알아두라고. 이따가 제가 하나 더 소개할 거야. 우리 책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풀려면 실은 여러분이 풀었던 처음 방식대로 풀면 안 돼. 거기 시너지처럼 풀면은 문제가 나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 한 번만 다시 봐줘. 평행이동이 아직은 뒤쪽 과정이지만 미리 가는 건 우리가 보통 함수의 수시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쓰는 건 뭐야? 2분의 1, 그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 거거든.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해라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실은 거의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풀 수가 있어. 시너지처럼 푸는 거예요. 시너지점 푼 거 네가 숙제해온 거. 시너지처럼 푸는 거예요. 너 어떻게 풀었는데? 좀 다르게 푸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어? 나와봐. 아니. 쌤 그거 4x-2는 알파, 4x-2는 베타 해가지고 하셨을 때 네, 그게 시너지 과정. 여러분 이미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안 푼다고. 그죠? 4x-2를 알파라고 하고, 그죠? 아니, 요 통째로가 알파라고 하고, 요 통째로를 베타라고 푸는 게 시너지 풀이. 맞죠? 그렇게 아마 풀어 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푸는 게 원래 맞는데, 어려운 문제를 갈 때는 실은 이거를 함수적으로 해석을 바꿔주는 게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하나만 제가 더 가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제 요거의 이제 이유를 좀 밝혀드릴게. 447번 한 번만 다시 봐봐. 자, 447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fx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얘가 알파 베타가 얘가 6이라고 언급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f의 2x-1은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내가 알파 베타를 잡을 거야. 이게 fx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f의 2x를 그릴 거야. 그럼 f의 2x를 그려봐 여기다가. 그럼 얘가 2배가 된 게 아니라 그랬지. 2분의 1배라 그랬으니까 우린 최초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알파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가 2분의 베타라고 쓰면 돼. 그럼 한 번 더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지? 문제를 살펴보니까 f에 2로 묶어주고 계산해보니까 어라 쌤 여기는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는 x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이렇게 쓰자 2분의 1 얘가 2분의 베타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를 곱해달라고 한 거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을 갖다 곱셈해 그럼 얘가 얼마?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값을 갖다가 쳐보면 이 값이 2가 되는 게 확인이 바로 끝나. 이 논리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 논리를 연습을 해보지. 이 논리를.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밑에 4, 4, 8번을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풀어봐. 질문 한 번만 네. 할게요. 어떤 건지 그냥 말로 얘기하지. 시너지처럼 푸는 건 뭔지 알고. 시너지 푸는 게 뭐냐고요? 거기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시너지 위쪽에. 네가 풀었던 방식이 그 방식일걸? 이게 아닌데. 아, 너는 집어넣었다. 이게 그럼 집어넣는 형태가 되면 이 문제가 해석이 요란해져. 문자가 많을 때. 그제? 이해돼 이 말이?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점 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알파라고 한다. 요거를 베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는 0이 똑같으니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두 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로 놓으면 식이 두 개가 나와. 그거를 실제로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풀었고 너는 이제 그걸 직접 항등식처럼 집어넣으셨는데 실은 시너지 풀이나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이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해달라고. 지금 한번 연습해봐. 요거 보고 제가 조금 어려운 걸로 이제 난이도를 살짝씩 올려드릴게요. 오늘 딱 두 가지 패턴만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 주교재 프린트 전체가 나갑니다. 전체 버전이 다 나가요. 그래서 시너지는 오늘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한번 해볼까? 여러분 풀었던 거 한번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답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거기 문제 보니까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패턴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F에 얘가 맨 마지막이 2x 더하기 1이죠.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그 두 근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그냥 뭐 없어. 그냥 없다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건데 일단 거기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얘가 2였고 알파 베타가 얘가 마이너스 2였을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fx 얘가 찾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f의 2x부터 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가 당연히 2분의 알파고 여기가 당연히 2분의 베타가 될 거야. 맞지? 왜냐면 아니 실제로 해보시면 돼. 2분의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f의 알파로 바뀌니까 그게 시너지 과정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f에 2로 묶어주니까 x 더하기가 2분의 1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이 그래프는 기존에 있던 이 해당된 이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지. 왜? 부호가 반대로 쓴단 말이야. 이거 안다는 전제에 지금 간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의 정보가 그럼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점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야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요 상황의 수식을 뭐 해라 그래? 차를 구하래. 그럼 차를 구한다 어떻게 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를 갖다 빼.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구해야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겠지. 우리 차공식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얘가 2루트 3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에 2루트 3 들어가면 얘가 값이 얼마? 루트 3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됐던 거야.
이렇게 가는 과정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랑 우리 교재 한번 잠깐 봐볼게. 자, 교재 봤더니 요 얘기를 왜 하느냐 도대체. 이유가 있다 이거지. 자, 43번 문제 봐봐. 43번 봐봐. 보셨어?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놓으시고. 봤니? 43번이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면 기억, 니은, 디귿을 아까 시너지처럼 해석하기가 불편해지지. 왜? 3차라서. 3차라서 불편해. 자, 그러면 43번을 풀기 위해서 원래 앞쪽엔 설명이 다 돼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올게. 3차 방정식의 근각일수와 관계라고 하는 게 있지. 뭐야? ax 세제곱 더하기 가 bx 제곱 더하기 가 cx 더하기 가 d가 0이었고 a가 0이 아닐 때 근을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첫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와 알파, 베타, 감마의 3가지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갔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a분의 c, 얘가 a분의 d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지.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실 때 43번을 그럼 볼 텐데 참고로 여러분이 보통 최고차 계속이 양수일 때 3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좀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쌤 3차 더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43번 문제를 푸는데 그럼 fx를 볼게. ax의 세제곱이 아니라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c야. 이렇게 좋네. 그리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이 얘기지. 알파, 베타, 감마, fx. 됐어? 야, 그럼 물어볼게. f의 2x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교점이 3번 발생해. 뭐라고 쓰겠니? 2x라고 썼으니까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라고 쓰겠지. 자,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f의 2분의 x라고 쓰면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쓰겠냐? 2알파, 2베타, 2감마 이렇게 쓰겠지. 이해돼? 왜 아까 배율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니? 여기가 2분의 1배가 되면 여기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나의 공간은 2배로 넓어지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2배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기억번부터 봐보자. 기억번. f의 2x의 세근이지. f의 2x 어디니? 여기 있네. 기억번. 성빈아, 기억번이 맞는지 틀린지 대답 좀 해봐, 성빈아. 아니에요. 아니죠. 틀렸죠. 기억은 틀렸죠. 왜 틀리니? 아니 거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틀렸지. 기억 아웃. 자, 니은번 봐보자. f의 2분의 x의 세근의 합이래요. 그러면 f의 2분의 x의 세근의 합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어떻게 풀어? 2알파, 2베타, 2감마인데 이 세근의 합이 문제에서 얼마다? 2다. 그 말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다. 쌤, 3차 방정식에서 이걸 는 제로로 잡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a였던 거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비교하면 a는 1인 거군요. 오케이. 니은번 맞았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니은번이 설명이 되네. 자, 마지막 디귿번. 알파가 1이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뭘 물었냐면 f의 2x-0의 세근을 또 물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요 그래프에서 f의 2x-1 그러니까 즉 숫자를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x축방향은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베타 플러스 1,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이거의 세 개의 근이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 2분의 감마 플러스 1로 바뀌었어.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세근의 곱이 0이래. 곱해볼까? 얘들아 이게 0이래. 분모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참고로 알파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의미 없으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죠? 이거 남죠. 이게 뭐야? 베타 감마 1이 0이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출제자가 뭘 물었냐면 이거 물었네. B는 1이다. 그럼 B를 물었네. B가 뭔데? 여기 있네. 이게 뭐더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그게 B잖아. 근데 알파가 얼마냐면 1이래.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얘가 감마가 B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사전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이 정보를 알고 있지. 이 정보 얼마야? 넘기면 되지. 얼마?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거기 뭐라 그랬니? B는 1이라 그랬으니까 디귿번은 아웃되고 정답은 2번으로 갔던 거지. 실은 이런 문제 풀라고 여러분이 이걸 소개를 해드린 거야. 이거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첫 번째. 이거 알아두시면 문제가 너무 편해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부딪히시고 가면 2학기 함수까지 계속 쭉 잘 가져가실 수 있어요. 느낌이 좀 아직은 좀 쎄할 수 있어요. 여기 2x가 왜 이렇게 되는가? 2분의 x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요거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네네. 3차식 그래프 말고요? 네네. 저 근데 그래프를 여기 앞에서 배워요. 안 배우죠. 근데 그럼 서술형에서 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3차 함수를 내진 않죠.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를 그냥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의미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대략 그랬을 때 그랬잖아.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냥 봐라라고만 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두 번째 버전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두 번째 버전. 이게 뭐냐?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요긴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두 번째 설명하고 책에서 쭉 풀어보고 시너지 문제에서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하시면 대부분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버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버전 한번 잠깐 들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버전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저기 구조가 CC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AA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대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이따 보시면 4차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4차가 대칭되는 거 우리는 배웠어요. 상반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부분이어서 그럼 요거의 두근은 이거라고 하면 써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뭐가 됩니까? A분의 C가 됩니다.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라고. 증명하라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서 나는 B다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고요. C다라고 하는 건 A 알파 베타, 즉 A라는 한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C다라고 하는 형태가 A의 알파 베타에 X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 A다라고 하는 형태가 잘못 썼군요. 여기 그냥 A인데 그죠? A의 X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B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를 여기를 가야 되겠죠? 요걸 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니까 C부터 갈게요. A의 알파 베타 쓰고요. X의 제곱 쓰고요.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써주고요. A는 그냥 써주고요. 이렇게 아래쪽 있는 수식에다가 C 대신에 B 대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는 0이 아닐 거라서 양면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양변을 0이 아닌 알파 베타로 나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저는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x의 제곱. 자, 요렇게 가는 게 얘가 베타분의 1이고요. 요렇게 가는 게 알파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 베타 분의 1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세요? 이거 혹시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실근이 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보이네. 개수가 정확하게 가운데 문자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앞쪽에 있었던 근 알파 베타가 실제 아래쪽 내려올 때는 역수의 근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저기 위쪽에 있었던 AC가 CA로 되돌아오는 순간 우리 얘네들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역수 구조로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좀 바뀌는 구조가 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잠깐 봐보고 할까요? 여러분 일단 시너지부터 보자. 시너지 봐봐. 시너지의 서술형으로 넘어가.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472번째. 네, 그거 한번 잠깐 봐보자. 한번 먼저 풀어봐. 여러분이 한번 그냥 먼저 풀어. 거기 단계별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봐봐. 제가 코멘트 달아드릴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472번 한번 잠깐만 풀어주세요. 정도예요. 네. 해설 참조. 해설 참조. 얘도 그건 없잖아. 내 해설 참조라도 있어. 아 이거 이거? 이제 딴거 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자, 계산해 보셨어요? 자, 그게 눈에 보이면 이게 너무 쉬운 거야.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B는 0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B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이라고? 자, 여기 근이 마이너스라고 M이라고 그랬고 여기 근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3분의 1과 N이네. 여기 봐볼래? 야, 문자가 완전히 반대로 돌잖아.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역수구조란 말이야. 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M이면 이것에 관한 역수구조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M분의 1로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럼 같은 게 있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N의 값이 마이너스 1, M의 값이 얼마?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곱셈해라. 정답문에서 맨 마지막에 정답이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갔던 거지. 이 느낌을 보시면 문제가 되게 편해진다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각에서 관계에서 역수구조들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것까지 정리하고 이제 우리 프린트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시는 게 있을 수 있어서 42번 문제 한 번 더 갈게요.
42번. 여기도 별표 5개. 4차는 나옵니다. 4차는 나옵니다. 왜냐? 상방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42번. AX의 4제곱이 있고 BX의 3제곱이 있고 CX의 제곱이 있고 BX가 있고 A 이퀄 제로. 이게 지금 현재 42번의 상반방정식입니다. 맞죠? 뒤집어봐. AX의 4제곱. 뒤집어봐. BX의 3제곱. CX의 제곱. BX. 어때요? 뒤집어도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근이 알파가 있었으면 여기는 반드시 그 근을 뭐로 가져가? 당연히 뒤집히지. 근데 이 뒤집히는 게 여기로 들어가겠지. 왜? 똑같은 수식이잖아. 여기서 만약에 3이 있으면 3분의 1. 그 3분의 1 이쪽도 있어야 된다. 왜? 똑같은 수식이니까. 기억 한번 봐보자. 그럼 두 번째도 알파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그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수식이니까. 기억 한번 봐볼래?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다. 어떠니? 맞지? 알파가 1이면 알파가 여기가 1이면 당연히 그것이 역수도 1이니까 중근을 갖죠? 중복되는 건. 니은도 오케이. 디귿이 문제. 쌤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이 2다.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 다시 가볼게. 그럼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4개가 나왔거든?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 반드시 얘네들은 어떤 관계? 역수 관계가 들어있다 그랬지.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얘를 지워서 알파분의 1, 얘를 지워서 베타분의 1을 줄 거야. 문자 뒤에 있는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뒤쪽에 있는 걸 없앨 거야. 왜냐 우리 방금 전에 기억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가 근이면 역수가 근이다. 베타가 근이면 역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됐니? 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실론 이게 얼마? 얘가 2가 성립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거든. 해보자.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2를 만족하는 내 근이 존재하느냐 이거 물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알파 베타를 통째로 묶어서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나오네. 다시 알파 베타를 곱셈하면 알파 베타 제곱 넘어오면 이렇게 이거는 1.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얘가 제로가 되어서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 있네. 그 디귿은 어때요? 맞는 말이 되면서 정답은 뭐가 돼? 기억, 니은, 디귿 이 모든 말들이 다 참인 명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4차든 3차든 5차든 2차든 그러니까 딱 대칭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시는 순간 이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직 현재까지 여러분 28개 학교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룬 학교들은 별로는 없어요. 근데 나오면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내가 좀 푼 답에 대해서 확신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정리할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견문항 위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요 프린트 중에서 어려웠던 것들 풀이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페이지가 앞쪽 거 절대값 가우스는 일단 당분간은 뺄 거예요. 빼고 뒤에 조금 더 여러분이 접근 가능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갈 건데 오늘은 오답 노트가 나갑니다. 중견문항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오늘 오답 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받아가셔야 돼요. 그 오답 노트 그 뒤에 혹시 여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다 받아가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냥 한 곳씩 다 드리면 되겠지? 저 원래 걸 못 받았어.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네, 저는 괜찮아요? 오늘 할 게 엄청 많을 텐데. 이번에 집에 있던 몇 개 더 있어서 이게. 아 그래요?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네. 시험지 따로 있어. 네네. 아, 선생님 저 하나만 주세요. 이게 마지막에 한 권만 저쪽으로 주세요. 그럼 괜찮아요. 한 권만 주세요. 이제 갖고 올라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 네. 한번 정리하세요. 빠르게. 우리가 두 가지다. 아까 얘기했던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추하는 부분이에요.
나왔을 때 대박인 거고 잘 안 내요. 근데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좀 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가 좀 난이도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면 좀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 있다.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뒤에 49번하고 50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9번하고 50번 하고 그걸로 가자. 동덕역으로 가자. 49번하고 50번 한번 풀어볼래? 49번하고 50번입니다. 49번과 50번입니다. 하고 50번. 지금 50번이요. 네.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안 예상합니다.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봐야 되겠죠? 네. 문제 보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나타내면 돼요. 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거기 보면 49번이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다. 두근이 뒤집히죠. 그럼 말 그대로 개수가 이렇게 뒤집힐 거예요. 맞아요? 그러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A는 5였을 거고 B는 1이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보자마자 바로 그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50번이 문제죠. 자, 50번의 케이스는 2번에 대한 형태를 먼저 보시면 2번, 50번의 2번을 보시면 일단 그게 뒤집혀 있어요. 개수가. 그럼 어떻게 잡으셔야 돼? 일단 실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한 허근의 근이면 또 다른 한 허근은 알파 바였겠죠? 그럼 2번 정답은 뭐라고 쓰셔야 돼? 알파분의 1, 알파 바분의 1 이렇게 걸어주면 됐겠죠?
자, 50번의 1번이 문제입니다. 50번의 1번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라고 봤더니 50번의 1번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의 근이 알파하고 알파바야.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이 식을 만들어 달래. 이게 뭔데? 이게 당황스럽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어야지. 이게 좀 특이하단 말이야. 그제?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똑같아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되잖아. 그제?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기존의 수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얘는 f의 마이너스 x가 된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x 대신 마이너스 x, y축 대칭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근이 이러했다면 여기 근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바라고 써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짜증나지만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느낌이 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로 해석하면 다 풀린다. 근데 막상 그걸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되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고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2차 방정식에 관한 이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갈 건데 숙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펴신 상태에서 보시고 제가 이따가 서술로 쓰이는 것도 한 번 더 써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지난번에 나갔던 숙제도 있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보세요. 1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보세요. 우리 주교재 프린트 1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판별식으로 아마 시작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1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맨 마지막 끝까지 갑니다. 76번 있는 데까지 그냥 바로 갑니다. 되셨습니까? 가는데 끝까지 가야 일단 중간에 안 풀린 문제는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푸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25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좀 체킹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25쪽 보셨습니까? 네. 자, 거기 보시면 예제가 오른쪽에 있죠? 네. 맞습니까? 그 예제를 오답 노트에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25페이지부터 앞쪽에 예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 25페이지 예제부터 25페이지 예제 보셨죠? 하나. 자, 2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예제가 있는데 이건 아까 풀었던 문항입니다. 맞죠? 보시면 풀었던 거 맞습니까? 네, 요걸로 하나 더 가요. 두 개죠? 아직 안 끝났어. 계속 갈 거야.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 예제가 하나 있을걸요? 보이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랑 시너지가 계속 풀었던 거. 됐어?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28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이면 눈에 보이는 예제는 다 푼다고 보시면 되죠. 하나 더 넘기시면 예제가 하나 더 있을 거고요. 예제만 잘 챙겨 놓으세요. 자, 이제 30쪽은 없고요. 예, 뒤로 넘기시면 3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36쪽에 보면 예제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허근에 관한 거랑 무리수에 관한 거예요. 36쪽에 보이세요? 예제 두 개 있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예제가 거기도 두 개가 있어요. 잘못 보고 푼 2차 반. 지난번 숙제 시너지에 있습니다. 같은 형태가. 그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게 되면 예제가 오른쪽에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 그래서 한번 쭉 풀어갖고 오시면 되는데 요거가 다른 숙제들은 오늘 이번에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28개 중에서 풀어오는 것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요것만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만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랑 요거랑 오답 노트랑 거기 나머지 비어있는 거 다 풀어오는 거나 부담스럽면 뭐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예제를 오답 노트 풀어오는 거. 그리고 거기 비어있는 나머지 뭐 70번, 60번 이렇게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풀어오시는 걸로 숙제를 좀 드릴 겁니다. 문제는 몇 번부터 풀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이지 처음부터 아, 25페이지부터요? 25페이지부터인가요? 네. 81번부터 76번까지. 12페이지부터였겠죠? 네. 12페이지, 즉 9번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푸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풀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학교 안 가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건데 그 여유 부리다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하고 오후쯤 활용하시고요. 목요일날 오후 활용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28개교는 오늘 동동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좀 터두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뒤에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어서. 신호지는 거는 오늘 뭐 숙제는 없어요? 시너지는 따로 내지 않겠어요. 시너지 어차피 양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17개인가 밖에 안 돼요. 풀 수 있으면 더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시너지는 오늘 따로 교재 안 나갑니다. 왜냐면 목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 동동요고 좀 펴줘볼래? 운동력. 자, 동동요고는 앞에 가나다 수니까 앞쪽에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35분이 아니라 40분을 드리는 건 실제 학교 시험은 50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연습이 돼서 이제 35분 안에 푸는 게 좀 될 텐데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해서 빠르게 갔다가 돌아오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십니다. 그래서 오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잠깐만요. 거기 공간이 좀 부족할 거야. 이면지를 좀 드릴 테니까 이면지 가지고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고 안 하실 분들 마시고 하나씩 대로 하세요. 뭐 많은 문제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씩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잡고 40분 잡시다. 여기 시계는 가운데로 옮겨놔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